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경매 투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는 가장 비싸게 입찰표를 작성한 1등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명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입찰을 해보시면 대부분 가격을 높게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찰을 받고 싶은 욕심에 몇백만 원을 점점 올려 쓰려는 마음과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면 과연 수익이 가능할까? 라는 마음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2등, 3등으로 떨어진 물건의 시세나 그 낙찰자의 수익을 가늠해보고 그렇게 패차를 돌이켜보면 한 푼 또는 조금의 돈을 아껴보려다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뒤에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부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싸게 사야 하는데 제 값을 다 주고 사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 신축 등으로 새롭게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매매의 전세 갭 투자가 투자금 없는 무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는 대출을 많이 끼고 월세로 세팅을 하면 월세 갭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투자자들은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최대한 갚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출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해보면 확신이 생기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행이 없으면 제로 수익입니다. 아니,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 플러스 수익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매는 일단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물건에 입찰이 들어올 경쟁자 수를 가늠해 보게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포인트를 하나씩 생각해 내야 하며 이는 경험이 쌓이면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 남들이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사를 해보고 돈이 되는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적으로도 남들과 다른 포인트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하지만 2등보다는 높게 써서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쌓이면 큰 수익이 되고 시간도 돈이므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 사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이라도 돈만 된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의 경매 투자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입찰하려 하지 않으면 기회와 수익이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경쟁자가 적어서 낙찰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더 싸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외면하는 물건일수록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적으니 최저가에서 살짝 올려만 적어도 낙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세보다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 눈에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이라도 돈만 된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입찰해서 낙찰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려고 하는 것이 빠를까요?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버는 것이 빠를까요? 후자가 더 빠를 것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어도 좋습니다. 작은 단위의 투자금은 투자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1억을 벌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주변의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는 마인드를 강하게 가지고 사고 방식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 시스템에서 이겨서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단기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경매로 부동산을 얻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면 바로 오르고 또 사면 바로 오르고 이것을 바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목표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원래 주식처럼 등락폭이 빈번하고 크지도 않습니다. 꽤 오랜 기간 상승장을 이어온 경우도 있지만 주식처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량 물건을 경매로 싸게 사서 그냥 두고 가져간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집값이 당장 오르지 않아도 월세를 받으며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결과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저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월세 세팅을 하여 대출이자보다 많은 월세를 받게 되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4년이 흐르니 낙찰가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매수 후에 잊고 지내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호재로 매입을 해서 바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투자금이 묶이고 아주 오랜 세월 스트레스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진행 속도가 빠른 단지가 수익이 작더라도 좋습니다. 다시 경매 투자로 넘어와서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금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1억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10개의 물건이 각각 1천만 원 오르기가 더 쉽습니다. 매매나 임대 핸들링도 더 쉽겠죠. 경매는 법률 용어도 나오고 명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골치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냥 쉽게 벌리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경매에서는 골치 아픈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낙찰마다 수익을 올리는 과정을 몇 번 경험해 보시면 중간에 생기는 신경 쓰이는 일들이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오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일은 추억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운 좋게 고생 안 하고 수익을 내는 물건도 종종 나에게 찾아오니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과정은 마음을 먹어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먼저 사고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새롭게 바꿔야 경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인생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잡고 최종적으로는 돈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남들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돈이 된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후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돈이 되니 골치 아픈 것을 즐기며 경쟁 시스템에서 이기려면 적은 수익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벌지 않는 것보다 낫고 수익과 더불어 시간을 벌고 경험이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